18번, 48번. 48번에 봅시다. 몇 빠져? 자, X집합의 원소를 알아봐라 그랬거든. 자, 얘가 봐봐. A집합은 X를 원소로 갖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X는 2m의 꼴로 되어 있는데 M은 자연수니까 결국 X는 자연수에다 2를 곱하면 다 뭐의 배수들이야? 2의 배수들이야. 얘는 뭐의 배수들이야? 3의 배수들이야. 그런데 X집합은 원소를 AB-1을 원소로 갖고 있지. 근데 여기에서 A와 B는 각각 A집합, B집합의 원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찾아보아라 이 얘기인데 봐. 얘가 X집합의 원소야.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A집합의 원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 뭐의 배수들로 되어 있어? 그러면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지.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곱하면 뭐의 배수가 나와? 6의 배수가 될 수 있지. 그러면 6의 배수에서 얼마 뺀 거야? 1을 뺀 거지. 맞아? 그러면 6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남는 수지? 얼마가 남아? 5가 남는 수지? 그러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 수를 찾아보아라 이 뜻이야. 이 식에 대한 표현은 뭐의 배수? 6으로 나눴을 때 1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5가 남는다는 의미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 수를 찾아보아라. 몇 번인가요? 됐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은 뭐냐라고 물었다. K가 무슨 수라고? K가 무슨 수? 자연수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지? A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얘도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그러면 이 집합은요, 원소가 뭐만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죠. 집합을 또 다른 집합의 원소로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1이다. 그 얘기는 A집합에 이 X를 원소로 갖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A집합의 원소 X는 이 범위 하에 있고 X는 무슨 수? 정수. 그러면서 K는 자연수지. 맞지? 자, 그러면 봐. 여기에다가 자연수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한 번씩 대입을 해봐. 그러면 이 부등식의 범위에 들어가는 X 정수는 무조건 하나만 있게끔 하는 K를 찾아라 이 말이지. K가 만약에 1이어봐. 얘 그럼 얼마야?
K라는 자연수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돼? 10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얼마가 돼? 20이 되지. 그러면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정수는 한 개가 안 나오지. 그러면 K가 1이면 안 되죠. 2여도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넘어가 보세요. 좀 더 크게 넘어가서 K를 10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K가 10이면 얘는 얼마예요? 1이고요. 얘는요. 하지만 여기에 양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1, 2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K를 11로 넘어가 볼까요? 11로 넘어가면 11분의 10이죠. 1보다 작은 수죠. 얘는 11분의 20이니까 1점 얼마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수보다 크거나 같고 1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 해당되는 정수 x는 몇 개? 1 하나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면 되나요? 11이 되면 되겠다 이거죠. 물론 12도 되는 거지만 맞아?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맞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집합에 관련된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분명히. 이런 거는 추론이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는 논리성을 키워내는 단원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라는 것도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덤벙 거리면 수학은 안 돼. 아이 왜 안 되지 투덜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맨날 탄산음료만 마셔야 되면 안 된다고. 탄산음료 마셔야 되면 머리가 산화작용 때문에 산화작용이 뭐야?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 녹이 슬지? 머리 내가 녹이 쓴다고. 알았지? 오늘은 왜? 쉬는 시간에 갔다 오려고? 자, 그러면 유형 5번부터 진행하면 되나요? 자, 유형 5번에 봅시다. 여기 59번에 자, 합니다. 그림과 같은 이게 무슨 그램이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벤다이어그램. 어떤 수학자가? 벤이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식으로 만드는 이 기호의 이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알았지? 자, 그랬을 때 도집합 AB의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1번 1이라는 요 삼지창은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기호야? 그러면 1은 비집합의 원소 맞아요? 예, 2번 4는 A집합의 원소가 뭐라고? A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맞아요? 네. 3번 얘는 집합이죠. 요거는 아직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 봐. 개념 3번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냐면 7페이지 내용이에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은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가 아니라 집합의 종류는 여러 개 많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A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이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 X는 2M 그리고 M은 뭐 자연수 이렇게 표시하면 아까 봤지? A집합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거지?
A 집합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거지? 2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 집합 이렇게 있어. 자, X바, X는 4N, 그리고 N은 자연수. 그러면 B 집합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2의 배수는 4의 배수에 다 포함되지? 그러면 얘들아, A 집합하고 B 집합 서로 다른 집합이야. 맞아? 서로 다른 집합인데 포함 관계를 한번 따져볼래? 포함 관계를 따져볼래? 응?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조건제시법이고 이거를 그대로 해당되는 원소들을 쭉쭉쭉 나열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원소 나열법으로.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 셀 수 없으니까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라는 표현을 쓴다 했지. 얘도 또 4, 8, 12, 땡땡땡. 얘도 또한 무한집합이지 얘들아. 둘 다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어때? B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들을 A집합이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A집합이 있는데요. A집합 안에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집합도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4, 8, 12 등등등 이와 같은 4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고 있고 얘는 2, 6, 10 등등등 이렇게 또 무수히 많은 원소들을 갖고 있는 이 같은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얘기한 거야. 됐지? 그러면 얘들아 이 A집합은 B집합의 원소들을 다 포함해 안 해? 다 포함하지. 그러면 얘도 집합이긴 한데 이때 우리는 B집합이 A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할 때 이지창을 표시합니다. 즉 아까 여기에서 1은 B집합의 이하치 3지창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호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기호인 반면에 이하치 2지창으로 쓸 때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야. 차이점 알겠니? 만약에 B집합이 A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짝대기를 딱 그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C집합이 또 있는데 이 C집합은 X가 3K 이렇게 돼 있다. 물론 K는 또 자연수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3, 6, 9, 12 이렇게 진행되는 또한 무한집합이지. 그런데 어떠니? A집합이 B집합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C집합의 원소도 다 포함하고 있니? 그렇진 않지. 그지? 포함하는 원소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 C집합은 A집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할 때 여기다 딱 그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B집합은 A집합의 바로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야? 왜? 자, 어떻게 읽는다고 이거? 아니, 똑바로. B집합은 집합 B는 집합 A에 부분집합이다. 집합 C는 집합 A에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때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 A집합이 2, 4, 6, 8이라고 원소 4개를 썼어. 근데 B집합은 X바 X는 8 이하의 짝수라고 할게. 8 이하의 짝수. 8 이하의 짝수 뭐뭐 있지? 2, 4, 6, 8. 그러면 A집합과 B집합은 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거네? 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거지? 이때 이 두 집합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같다. 즉 두 집합은 뭐다? 서로 같다. 상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이 상등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 갖고 있는 원소가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집합이 상등이잖아요. 상등이면요.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 또는 B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란 말은 두 개의 집합이 어떻게 돼도 상등이어도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라는 말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A하고 B가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진짜로 A 안에 B집합, 그러니까 B집합 안에 진짜로 A가 포함이 되고 또 B집합은 A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원소를 갖는 진짜 부분집합이 있는 반면에 A하고 B집합이 어떻게? 같은 경우도 된다 이거지. 부분집합이라는 용어 안에. 이해돼?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말이야. 같은 경우도 상등인 두 집합의 관계도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 상등은 아니지. 상등이 아닌 이 부분집합의 표현을 나타낼 때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진짜 부분집합의 줄임말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포함만 되지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야. 됐니?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말과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거야 얘들아. 됐지? 자,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집합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저 부분집합의 표현이에요. 부분집합의 표현.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어떤 집합에 속하는 또는 포함되는 속한다, 포함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아니 공식이라고 하면은 외우려고 들 테니까 그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A집합이 있어요. A집합의 원소가 가령 숫자로 1, 2, 3 원소 이같이 3개가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 이 A집합의 원소 3개를 갖고 있는 A집합에 속하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일단 이게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은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한 개도 안 갖고 있지? 맞아? 그러면 얘들아 이 공집합은 있잖아. 모든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맞니?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이같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이지창 표시를 해주는 거야.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이 뭐 간단해. 그치? 졸라 쉬운 내용이지. 그거 봐. 졸잖아. 쟤. 다 졸라 쉬운 내용이야 이게. 그치 명훈아? 알지? 그 다음에 여기 A에 속하는 부분집합에는 이같이 원소 얘는 몇 개만 갖고 있지? 그러면 얘는 A집합의 부분집합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원소를 한 개를 갖는 집합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 종류가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그러면 얘도 A집합의 부분집합 맞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원소를 2개를 갖고 있어. 원소를 2개. 이들 원소 3개 중에서 원소를 2개만 갖고 있는 집합 3종류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얘도 A집합의 부분집합, 얘도 A집합의 부분집합, 얘도 A집합의 부분집합 맞아? 자, 다음 원소를 3개를 갖는 집합. 원소를 3개를 갖는 집합도 A집합의 부분집합. 선생님, 얘는 그냥 A집합하고 똑같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했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집합 얘기 안에는 진짜로 속하는 진부분집합도 있지만 같은 경우에서도 부분집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하고 A집합은 똑같은 집합이긴 하지만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소 3개를 갖는 이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종류는 총 몇 개 있나요? 8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거 뭐냐?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볼 때 반드시 2가지는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무슨 집합? 공집합.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집합?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무조건 부분집합에 들어간다. 알겠니? 기억해두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당연히 A집합은 원소 3개만 있어. 원소 3개만 있기 때문에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일일이 이렇게 열거해서 개수를 다 셀 수 있긴 하지. 그런데 이 개수를 셀 수 있긴 한데 만약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또는 100개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일일이 열거해서 찾자니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따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원소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 공부했잖아요. 경우의 수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A 원소 3개를 갖고 있는 A집합은 A에 속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때 이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도 있고 안 갖는 집합들도 있지. 그러면 1이라는 이 원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2가지지. 왜냐하면 1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또한 2를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3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이 각각의 원소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있다 이거지. 그러면 2가지씩 있으니까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아닐까? 그러면 연속적일 때 이 사건의 개수를 어떻게 하지? 곱하지 않니? 이걸 곱하게 되면 결국 2의 몇 제곱이 되니? 3제곱이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결국 주어진 집합의 뭐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더라 이거죠. 2의 4제곱은 8이잖아요. 그럼 지금 원소 3개를 갖고 있는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식은 결국 2의 몇 제곱? n제곱이라고 쓰되 이 n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무슨 뜻이다? 주어진 집합의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다 이 얘기야. 됐니?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알아도 그럼? 이 2가지 꼭 기억해도 일단 부분집합 안에는 무슨 집합과 무슨 집합?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반드시 포함된다. 알았어? 자, 그런데 방금 여기에서 부분집합 안에는 진부분집합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그랬지. 진부분집합은 무슨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지. 그렇다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지만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몇 개 빼면 돼 그럼? 하나 빼면 되지. 2n제곱에서 1을 빼면 되지. 여기에서 1의 의미는 무슨 뜻? 얘는 자기 자신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걸로만 나오게 되면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현재 이 A집합의 원소는 3개만 있어요. 3개만 있으면 여기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8개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조건을 하나 더 넣어요. 어떤 조건이냐?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이긴 하는데 잘 들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이긴 한데 그들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
특정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 이들 8개를 봐봐. 이들 중에서 E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은 몇 개 있지? 4개 있지. 그러면 E를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이 8개 중에서 찾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것 또한 불편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 또는 2의 세제곱이 발생됐었던 이유는 E를 갖는다 안 갖는다 두 가지. 2를 갖는다 안 갖는다 두 가지 해서 나온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1이라는 원소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돼. 갖는다 안 갖는다가 아니라 안 갖는다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몇 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얘는 2가 아니라 1로 고쳐야 되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2의 몇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정의 원소의 포함 유무관계에 따라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자, 원래는 2의 n제곱이었지. 2의 n제곱이었지,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될 원소는 일단 개수를 빼줘. 또 하나 뺄 것이 반드시 거꾸로 얘들아 봐봐. 이번에는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얘도 두 가지가 아니지. 갖는다 안 갖는다 두 가지였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니까 한 가지지. 그것도 또 여기서 또 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수의 자리에서 빼기 한 것은 뭐야? 특정한 원소를 어떻게 한 거?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에서 빼버리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어떤 집합 B가 있는데 이 집합 B 안에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0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원소가 10개니까 B집합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2의 10제곱이어야 돼. 맞아? 그런데 이들 중에서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는 뭐뭐뭐 있지? 뭐뭐뭐 있지? 어? 2, 3, 5, 7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빼서 2의 10제곱이 아니라 2의 6제곱을 얘기해주면 돼. 됐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3의 배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뭐의 배수?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그러면 걔도 빼서 계산하면 돼요. 됐습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5번째. 봐봐. 지금 현재 원소의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하긴 해. 자, 내가 문제를 낼게. A에 속하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적어도 홀수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그대로 얘기해봐. A에 속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 적어도 홀수 하나를 갖는 부분집합. 그럼 이들 8개 중에서 홀수를 하나를 갖는, 적어도 하나 갖는 거 몇 개 있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몇 개야? 6개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어. 1부터 만약에 10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2의 10제곱. 1024개나 돼. 그 1024개 안에는 무슨 집합과 무슨 집합이 들어가 있다고?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적어도 홀수를 하나를 갖는 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 적어도 몇 개?
홀수를 하나를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그러면 2의 10제곱에 해당되는 1024개의 부분집합이 일일이 나열한 다음에 찾기는 어렵지. 그러면 찾는 방법은 바로 뭐냐? 적어도 홀수 하나를 간다는 얘기는 홀수를 하나만 가져도 되고 2개를 가져도 되고 3개를 가져도 4개를 5개를 가져도 되는 부분집합을 다 찾자 이거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적어도란 말 하지 않았니? 자, 이거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 all minus not.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익혀둔 바대로 하면 편하긴 해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이걸로 얘기해 볼게. 적어도 홀수. 여기에 홀수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그러면 여기서 all 모든 집합의 개수 2의 10제곱이야. 맞지? 거기서 빼라고. not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내용에 무슨 사건? 반대되는 사건. 무슨 사건?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홀수를 하나를 갖는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는 홀수를 반대 사건이 뭐야? 그러니까 홀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도록 해라. 이 말은 반대 사건이 뭐냐고. 같이 맞도록 해라 이거지. 같지 않도록 해라 이거지. 그럼 뭐만 갖도록 해라? 짝수만 갖도록 해라. 그럼 여기에 짝수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니까 5개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전체 부분집합에서 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ll 마이너스 not의 의미예요. 됐니? 네. 이런 것들은 다 외워. 이해하고 외워. 또 하나. 이렇게 있어. 어떤 X집합이 있어. 미지의 집합이야. 어? 무슨 집합이야? 미지의 집합이야. 근데 얘가 얘기를 아직 안 했구나. 그래. 일단 뭐 부분집합 갖고는 여기까지. 나중에 더 추가할게. 기억해도. 자, 잠깐 쉬는데 꼭 외부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 알았어. 자, 이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네. 외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07페이지까지 얘기했어요. 아니야, 7페이지까지. 쏘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지금 다시 59번으로 넘어와서 59번 다시 봐봐. 지금 아까 2번까지 했고 3번 할 차례지. 자, 얘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니까 맞아 틀려? 맞지? A집합의 2를 갖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2하고 4를 갖는 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맞아요? 1이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2번 같은 문제, 63번 같은 문제 혼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A집합이 이렇게 있어. A집합의 원소에 공집합 있고 이렇게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있어.
분명히 얘기했지. 집합은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아니, 집합은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요 마지막 요 갈매기 표시 있지. 마지막 갈매기 표시 왼쪽 오른쪽이 바로 집합의 안에 있는 테두리야. 그러면 여기도 이게 집합 형식으로 돼 있긴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다 A집합에 다 뭐야? 원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어? 원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A집합에 원소 몇 개 있어요? 원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개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1은 A의 원소. 이 표시 맞다, 다르다? 아니,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면 얘 맞다, 틀리다? 그러면 얘 맞다, 틀리다? 이거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지. 그럼 이거 맞다, 틀리다? 맞다. 왜 맞다? A집합에 속하는 원소 4개 있잖아. 그럼 4개를 갖고 있는 집합은 부분 집합이 총 몇 개야? 2의 4제곱에서 몇 개야? 16개거든? 16개인데 이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맞지? 그러면 자, 얘는 이거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리지? 틀리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A에 속하는 집합 1을 원소로 갖는 또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엄연히 얘하고의 관계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지창으로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맞다, 틀리다? 응? 이거는 뭐야? 원소란 얘기지. 공집합이 A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냐 이거지. 맞다, 틀리다? 맞잖아. 원소 있잖아. 자, 이거는 맞지? 얘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어때? 이것도 맞지?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건 틀리지? 이지창으로 해야지 맞는 거지?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별건 아니잖아. 공식도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이런 어떤 참거짓에 대한 판단 잘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자, 64번에 A집합에는 6의 약수가 있어요. 6의 약수 뭐뭐뭐 있죠? 1, 2, 3, 6. 12의 약수에는 뭐고 있어요? 그러면 A집합과 B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면 어때? A가 B의 부분집합 맞니?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했을 때 몇 번? 3번이 되겠다 이 말이고. 넘겨서 69번에 A집합의 원소가 1, 2가 있고 B집합의 원소가 0, 1, A-2, 2A가 이렇게 있어. 근데 A가 B에 무슨 집합 되도록?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 그러면 B집합은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지. 부분 집합이래잖아. 근데 A는 1, 2를 갖고 있다? 근데 B집합에는 0, 1. A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 뭐가 없지? 2가 없지? 2가 없으니까 아직 모르는 이 두 개의 원소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야 돼? 반드시 2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2이거나 또는 얘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A는 얼마예요? A는 4입니다. A가 4면 얘는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거죠. 얘가 2가 되려면 A는 얼마야 돼요?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수 A의 값의 합은 얼마냐라고 물은 거야. 얼마가 돼 그럼? 5가 되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74번에
A 집합의 원소가 X를 갖고 있다. 근데 절대값 X가 2보다 작고 X는 정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일단은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소나열법의 표현이 더 편하지. 그러면 X를 원소로 갖고 있다. X는 정수다. 그럼 이 범위에 해당되는 정수 X는 뭐뭐 있지? 얘들아, 우리 부등식 풀이하는 거 했잖아. 절대값 풀이하는 거, 이게 양수야. 부등호방이 이 수 쪽으로 벌어질 때 음수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 X에는 뭐뭐뭐 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 다음 1 이렇게 있지? 그래.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다음 중 옳은 거. 그러면 1번 맞다 틀리다? 틀리죠. 부분집합 맞죠? 왜냐하면 부분집합 안에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포함되니까. 이거 자기 자신이니까 포함돼야 되지. 자, 2번 공집합 되지? 3번 원소가 한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은 4개다. 원소가 한 개인 거는 몇 개예요? 3개 아니에요? 3개? 원소가 3개니까. 그럼 원소가 2개인 집합은 몇 개다? 원소가 2개인 집합 몇 개? 야, 너희들 그래도 선행을 통해서 경우의 수 했잖아. 이거 계산한 거 기억나? 이거 안 했나? 좋아? 하지 않았니?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방법 하지 않았니? 그래서 만약에 6시2다.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잖아.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했더라? 여기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2개의 수를 나열한 다음에 요 2로 시작되는 수로 나눠라 그랬지. 그래서 얼마야? 15. 이 말은 서로 다른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15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뭔만 기억나니 이거?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이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2n제곱이라고 그랬지. 2n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너희들은 지금 나름 시마라는 어떤 제목, 그러니까 시마라고 하는 뭐 테마 아래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얘기해 줄게. 뭐냐면 A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집합의 원소가 x1, x2, 땡땡땡에서 xn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n개가 있어요. n개가. 그러면 n개가 있으면요. 일단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n제곱인 거 알겠죠? 근데 이 2n제곱은 아까 설명한 바로 얘기하면 이 x1이라는 원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몇 가지 경우 발생돼? 2가지. 얘도 몇 가지? 그래서 다 2가지. 2가 총 몇 번 곱해지니까? n번이 곱해져서 2n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참고로 있잖아. 참고로 요건 하나 알아도 NC0. NC0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의 수야. 알았어? 그러면 NC0 하면은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맞아? 그 다음에 NC라면 n개 중에 몇 개? NC2 하면 2개 선택하는 방법. 땡땡땡. NCN 하면 자, 얘네들을 싹 더하잖아, 얘들아. 얘네들을 싹 더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 값이 2n제곱이 나와요. 볼래요? 3C0 이거 얼마죠? 3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야.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야.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은 얘랑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얘도 몇 가지야? 얘도 3가지야.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방법,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잖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러면 이거 더해봐. 이거 더하면 이거 8이지. 8은 곧 2의 몇 제곱이야? 여기, 똑같이 이거. 그치? 그러면 이걸 왜 얘기했냐면, 봐라.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갖는다, 안 갖는다 2가지씩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뭐냐면, A집합에 속하는 원소가요, 1, 2, 3 원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은 8개 있는 거예요. 그죠? 8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공집합도 있죠. 원소를 하나도 안 갖는 집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를 갖는 집합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죠. 원소를 2개를 갖는 집합 또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3개가 있잖아요. 원소를 3개를 갖는 집합은 몇 개 있어요? 봐라. 공집합,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다고? 하나도 안 갖고 있지. 이들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갖는 집합은 1개야. 맞아?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 3개지. 이 3개 중에서 원소를 하나를 갖는 경우가 3가지라고. 자, 원소를 2개를 갖는 경우 3가지지. 3개 중에 2개. 원소를 3개를 갖는 집합도 1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들 안에는 원소를 하나도 안 갖는 집합이 있고요. 원소를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도 있고요. 원소를 2개, N개. 그럼 얘들 싹 더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면 방금 이 원소 3개를 갖고 있는 A집합들 중에 A집합 안에 속하는 부분집합에 원소를 하나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 그러면 몇 개 있어? 이걸로 다른 예를 들게. 이건 너무 개수 간단하니까 집합 B가 있어. 1부터 10까지 원소 10개가 있어. 그럼 원소 10개는 10개를 갖는 부분집합은 2의 10제곱이지. 1024개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의 10제곱인 1024개의 부분집합 안에는 원소를 하나도 안 갖는 거, 하나만 갖는 거, 2개를 갖는 거 등등등의 부분집합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원소 2개만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원소가 10개나 있으니까 1, 2를 갖거나 2, 3을 갖거나 3, 4를 갖거나 일일이 세기가 더 복잡하지. 그럴 때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간단해. 10개 중에서 몇 개를 갖는다고? 2개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계산한다고?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에서 몇 개 있다? 45개가 있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여기에서 문제 그렇게 나왔잖아. 원소를 하나를 갖는 부분집합 몇 개냐? 3C1이지, 3C1. 원소를 2개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 몇 개냐? 3C2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현재 원소의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일일이 찾을 수는 있긴 하죠.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제 혼동이 오죠. 빠진 게 있거나 중복되는 게 생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이거를 좀 기억해뒀다가 써먹으면 괜찮겠다 이거지. 뭔 소린지 알겠어? 근데 이 내용은 어차피 너희들이 과정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미리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편법이 아니야. 자, 원소가 3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없다. 없어? 있지, 있지? 있지? 근데 요거 좀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이거. 저 알아두면 왜 좋으냐면 이런 문제 심한 문제, 졸라 심한 문제로 이렇게 낼 수가 있어. A집합의 원소가 1, 2, 3, 4, 5랍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 총 개수 몇 개? 30. 이게 왜? 2의 5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다고? 32개가 있어. 맞아? 그러면 32개의 부분집합에 포함돼.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 보고 있으면 어떡해. 32개의 부분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래. 아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 2 지금 내가 문제를 낸 것도 이해를 못 하겠니? 그럼 끝난 거지. 너희들 틈나는 대로 좀 책 좀 읽어. 책 좀, 신문 사설 좀 보고, 뭐 이렇게 구차스러운 거. 야,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글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문제가 뭔지 모르면 문제 못 풀어.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낭낭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중간에 너희들 헷갈리게 만드는 멘트를 쓸까봐 차분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 문제 그대로 내는 거야, 지금. 현재 원소 2개밖에 없어. 원소 2개밖에 없는데 이들 중에 부분집합은 몇 개야, 그럼? 몇 개야? 4개이지?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그럼 현재 기준 얘는 공집하니까 원소 없지?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 있고, 여기에 1 있고, 2 있고, 이거 더한 거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원소가 5개가 있어. 그럼 총 32개지? 그럼 32개의 부분집합을 쫙 펼치지? 쫙 펼친 다음에 그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고. 라고 내가 문제를 낸 거라고. 그러면 32개에 해당되는 거 쫙 펼쳐서 세 나가야 되겠잖아. 근데 문제를 낸 거는 그 방법을 써라?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퀘션 마크. 그러면 이 32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 안에 1은 과연 몇 번이 사용되는지, 2는 과연 몇 번이 사용되는지, 3은, 4는, 5는 몇 번이 사용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 안 그래? 아니 이거 봐봐. 1, 2 여기 있어. 아까 공집합 1, 2, 1, 2. 야 1이 사용되는 개수나 2가 사용되는 개수는 똑같겠지 공평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야. 2의 n제곱이야. 맞아? 2의 n제곱이면 얘는 짝수니 홀수니? n이 0이 아닌 이상 짝수지? 짝수야 짝수. 그러니까 1이 사용되는 개수, 2가 사용되는 개수는 엄연히 똑같지? 그러면 1이 몇 번 사용됐느냐? 1이 2번 사용됐으면 거기에다가 사용된 개수를 곱하면 되지 않아? 2도 그러면 당연히 몇 번 사용돼? 2도 당연히 2번 사용되니까 얘는 그냥 원소들을 다 더한 다음에 사용된 개수를 곱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사용된 총 개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죠. 곱하면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 사용된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까 특정의 원소를 포함한다 안 한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다 빼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봐봐. 원소 2개 있지. 그러면 1이 몇 번 사용되느냐? 이들 속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몇 번 사용되느냐?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2제곱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빼니까 2의 몇 제곱? 1제곱 곧 2지.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 2의 5제곱에서 1을 빼면 되지. 16번씩 사용되는 거지. 당연히 2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2를 포함을 시킨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이 설명 이해돼? 졸로 고도심화 문제잖아. 괜찮지? 이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설명에 의존해서 이건 내가 푼 거잖아. 이런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고 하라고. 너희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야. 아까 일품에 써있는 집에 일품책 있잖아. 아니 오늘 일품책 배포해도 돼. 저기 있으니까. 거기 좋은 멘트가 있더라고.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다 선생님도 경험상으로 그리고 고민에 의해서 다 설명을 하고 너희들한테 이제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매치가 안 되면 저는 책들에 적혀 있는 것도 살펴보면서 공부해. 결국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냐고. 야, 선생님도 가끔은. 자, 넘겨서 79번에 A집합, B집합 두 개가 있는데 원소들을 살짝 감춰놨는데 뭐라고 그랬지? A하고 B가 뭐라고 그랬어? 같다 그랬네? 그러면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는 원소를 같이 갖고 있다 이거지?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서로 A에는 3이 있고 B에는 1이 있어.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면 돼? 1이면 되고 2A 더하기 B는 3이면 되고 연립하면 AB 구할 수 있지? AB 구한 다음에 제곱에 합하면 되고 그냥 넘어갈게.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84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멘트가 시작되네요. A에 속하는 부분집합, A에 원소가 뭐 있어요? 10의 약수가 있죠? 10의 약수 1, 2, 3, 4, 6, 11.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의 부분집합 중에서 1, 6을 반드시 포함한다. 에이씨. 2의 6제곱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다 빼라고 그랬지? 그럼 2의 몇 제곱? 그 다음에 89번에 이거 아까 선생님이 기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분집합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 자, 89번에 X는 아직 미지의 집합이야.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대. 이 관계식을 일단 해석을 해야지. 1, 3을 갖고 있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네? 야, 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야? 이 X는 그러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1, 3은 필히 갖고 있어야 되지. 반드시. 그런데 얘한테는 부분집합이야. 근데 부분집합은 상등도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럼 X는 원소를 많이 가져도 1, 2, 3, 4, 5, 5개까지밖에 못 갔지. 그러면 이 X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1, 3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문장식으로 해석을 하면 현재 1, 2, 3, 4, 5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는 것을 이하치 식으로 표현한 거야. 설명 이해되니? 그러면 1, 2, 3, 4, 5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이요? 5제곱이요. 근데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의 개수를 빼서 처리하라 라는 기호라고. 해석이 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수학은 이렇게 수식적인 형식의 표현으로 문장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풀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94번에 1, 2, 3, 4, 5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이거 아까 얘기한 얘네, 그지? 적어도라고 표현했다. 이거는 접근이 달라. 이런 형식이 아니야. 적어도 얘기 나오면 all 마이너스 뭐? not. all의 의미는 A에 속하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여기에서 빼. not은 거기에서 얘기한 사건의 반대 사건. 적어도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지. 그럼 뭐를 갖는다? 반대 사건은 뭐만 갖는다? 홀수만 갖는다. 홀수는 1, 3, 5죠. 1, 3, 5만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 이거예요. 됐니? 99번에 실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S가 있다. 근데 가는 4가 S집합의 원소란 얘기고 나는 X가 S의 원소이면 2분의 1X도 S집합의 원소가 된다. 반드시 S의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거. 자, 이런 거는 그냥 추론이다. 아니, 그냥 이 연결 구조로 계속 반복해서 판단하는 거야.
일단 S집합의 원소가 뭔지 모르지. 근데 하나만 알려줬어. 하나만. 얼마만? 4만 알려줬어. 그러면 이 X는 얼마인지 모르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X가 4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럼 이 X가 4면 2분의 1 X는 얼마야? 2가 되지. 그럼 2도 S집합의 원소가 되는 얘기야. 그럼 2가 S집합의 원소지. 그럼 뭐도? 1도. 1이 되면 2분의 1도. 그거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될 수 없는 거 몇 번이야? 다 해석이지, 해석. 기호로 돼 있는 형식의 해석.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려고 들어야 된다고. 이런 형식이 무슨 뜻이지? 라는 거를 해석해 들려고 하는 노력, 투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23페이지까지. 이 집합단원이 끝나게 되면 일품이 배포가 될 거예요. 교재비를, 야, 책을 미리 줘?